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중에서 컴플레인트, 그러니까 이 소비자 불만 데이터를 볼게요. 저번에 데이터는 그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이 조사와 관련한 데이터였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변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재밌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불만 데이터를 보니까 열이 많아서 저도 혹은 여러분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데이터에 관련한 설명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부르고 저장하면 되는지 뭐 이렇게 설명이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열이 총 몇 개가 있냐면 49개 열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종이나 뭐 모델 그리고 모델 이어라는 이게 제조 연도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모델 연도 그리고 뭐 접촉 사고가 있었는지 뭐 사건 날짜 뭐 화재가 있었는지 사상자가 있었는지 불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요. 뭐 딜러 정보도 마지막에 있어서 이거를 다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이게 뭐 이해를 하거나 문제를 찾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한다. 이 말은 목적에 맞게 유용한 정보를 잘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의 목적은 이렇게 해야 분석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디까지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분석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중에서는 텍스트 파일인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거고요. 이 텍스트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는 저번 영상에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다시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복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파일을 연 다음에 이 첫 번째 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탭으로 되어 있는데 49개의 열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각 행에 그러니까 사건 아이디 하나에 해당하는 이 49개의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열 이름을 따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열 이름에 여기 정보를 담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2만 개 정도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이 개수가 많으니까 다 안 보여지는데 뭐 일단은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셋 옵션인가?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근데 뭐 다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 열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이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해야 될 기본적인 작업은 있어요. 뭐 아이디가 뭔지, 아이디가 중복으로 나타나는지, 결측치가 있는지, 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가 완전히 깨끗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일할 때는 그 보고를 받는 사람, 뭐 상사가 됐든 팀 전체가 됐든 뭐 다른 팀이 됐든 궁금해하는 것을 먼저 찾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걸 먼저 찾겠죠. 하지만 저는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궁금했던 거는 불만이라는 게 불만의 강도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델 연도가 2018년도인데 불만 뭐 신고가 2019년에 한 거랑 2023년에 한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가 2018년도 차인데, 그러니까 제 차가 2018년도 차인데 지금 이제 슬슬 부품을 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차를 얻은 건데 불만까지 접수할 정도로 내가 이 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불만은 한참 지났을 때 발생하는 불만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델 연도와 불만 신고의 거리가 짧을수록 그런 차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아이디일 것 같은데 얘가 아이디고 뭔가 얘는 중복으로 나타났는데 차에도 여러 부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중복된 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봐서 여기다가 노트를 적어놨는데 이 아이디는 유니크하고 이 아이디는 이제 중복적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만 알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각 행마다 독립적인 사건이다라고 독립적인 케이스다라고만 그냥 가정을 하고 개수를 보겠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봤어요. 뭐 간단하게 본 게 문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마켓 텍스트라고 치면 얘가 차종이겠네요.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해서 어떤 차가 가장 많은 불만이 있는지 이렇게 차종 순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뭐 10개까지만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게 포드차가 문제가 많냐라고 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차가 얼마나 돌아다니고 연식이 얼마나 됐고 누가 운전하고 이런 거가 지금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만 개수만 본 거예요. 이제 다른 열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처음 보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간부터 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머릿속에 이 미지의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 훨씬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데이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날짜와 관련한 열을 보겠습니다. 데이트라고 검색해 보니까 뭐 manufacture date도 있고 그리고 언제 샀는지 purchase date 그리고 이게 언제 불만 접수가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이게 파일로 보고가 됐는지 그러니까 레코드가 저장이 됐는지 그리고 사건 발생 날짜도 있네요. 네, 이 정보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fail date는 언제 사건이 발생했는지 네, 보니까 purchase date랑 구매한 날짜와 이게 언제 제조가 됐는지 날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이게 결측치가 많아 보여요. 일단 얼마나 없는지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문자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날짜여서 뭐 데이타임으로 그래서 텍스트가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꿔주지 않은 상태에서 결측치가 있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 정보가 없죠. 왜냐면은 얘가 empty string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측치가 있지만 결측치가 보이지 않는 상태고 얘 데이터 타입을 이제 날짜로 바꿨을 때 이렇게 empty string이 있는 경우에는 null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측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지금 이 정도인데 크기가 그런데 이만큼이 결측치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열을 볼지 이렇게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두 개는 빠졌고요. D 데이트 A와 L 데이트를 볼 때 아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제 기록이 됐고 언제 불만 접수가 들어갔는지 뭐 언제 레코드가 됐는지 이런 날짜인 것 같은데
지금 fail date도 있어요. 이거는 인시던트 날짜, 그러니까 언제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 날짜니까 차라리 신고가 접수됐을 때 날짜보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날짜를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열을 볼게요. 불만이 접수된 데이터인데 뭐 단순히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다. 이거는 차에 대한 불만에 접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잘못으로 따졌을 때 운전자 과실이 100%다. 이걸로 접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됐든 뭐 내 과실이 됐든 차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 건수가 접수가 된 건데 2022년도 모델 연도가, 그런데 2022년도 같은 해에 사건이 나서 뭔가 불만이 생겼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거는 모델 이어와 사건의 연도 그 차이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뭐 계산을 할 때는 먼저 이 데이터 타입부터 봐야 되거든요. 네, 문자열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얘를 보면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empty string,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측치지만 결측치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문자열은 결측치로 바꿔주고 이 타입을 실수 형태로 바꿔줄게요. 그래야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 문자열을 바꿔줄 건데 이렇게 empty string을 결측치로 바꿔주고, 그래서 타입을 이렇게 바꿔준다 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float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fail dat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도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자열 중에서 이렇게 앞에 네 글자만 따와서 얘가 연도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 데이터 타입을 데이트라고 바꿔줘서 이 연도를 추출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데이타임으로 바꿔준 다음에 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이어와 연도와 그리고 months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추출을 하면 하나는 fail year 그리고 하나는 fail month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사건의 연도와 사건의 달이 되겠습니다. 이 연도와 이 연도를 빼줄 거예요. 뭐 물론 이 연도를 날짜를 뭐 하나로 설정을 해서 데이즈로, 그러니까 며칠 일수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쿼터로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뭐 간단하게 연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는 뺄게요.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뭐 빼주면 돼요. 이어 뭐 diff라고 할게요. 사실 이렇게 변수를 만들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볼까요? 다시 사건 날짜에서 사건이 발생한 해에서 이 차종의 연도를 지금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왔잖아요. 사건이 2019년에 발생을 했는데 차종이 2020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차지하는지를 빨리 볼게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근데 왜 있지? 먼저 자꾸 요거를 계속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지금 뭐 데이트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좀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모델 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9999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가장 많은 차종을 보는 거니까 지금은 안 지우고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근데 순간 이게 어떤 값이 있는지를 좀 보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ELDF가 0 이하일 경우, 음수일 경우에는 지우는 게 낫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차종이 1년 안에 모델 연도와 사건, 사고가 1년일 때 가장 많은 불만 접수를 받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많은데 아마 최근 연도만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5년이라고 쳤을 때 좀 필터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 DF의 이어가 이 연도가 2015년 그리고 이 차 연도가 양수일 때 네, 0도 포함하겠습니다. 네, 한 데이터의 반 정도 차지를 하네요. 2015년 이후, 그러니까 차 연도 2015년 이후에 지금 차만 보는 건데 사건 발생과 그리고 차량 연도를 뺀 이거를 봤더니 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같은 해에 불만이 접수가 됐다. 마켓 텍스트가 차종이니까 지금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뭐 얘가 제일 많이 차지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좀 퍼센테이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라고 밸류 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 중에 1년 그러니까 같은 해에 불만이 접수된 게 이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개수니까 얘에서 왜 밸류 1이라고 했지? 네. 전체 개수로 나눠주고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의 값은요. 얘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된 차량 중에 테슬라가 14%를 차지하고 포드가 9% 이렇게 차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뭐 테슬라 차가 많다. 그러면 불만을 접수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지역이 있잖아요. 왜냐면 시간을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는 공간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제 땅이 넓으니까 지역마다 지형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 차가 다니는 차 종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지 그거와 이 불만된 차랑 비교하는 것도 지금 하는 분석보다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이 지역에 현대차가 많은데 불만 접수는 적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죠. 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너무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함수를 차라리 만들게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진 않고요. 보통은 다 모듈로 만들어서 혹은 뭐 함수나 모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바로바로 입력을 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함수를 좀 만들어 보자면 10개 10개의 차종을 볼게요. 뭐 탑10 탑10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 연도의 범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델 이어가 연도가 로월부터 모델 이어의 거까지 그리고 뭐 몇 년간의 차이가 있는지
몇 년 차이는 범위는 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필터를 할 거냐면 총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우선 이 모델 연도가 낮은 거, 예를 들어 내가 2023년까지 보고 싶다, 2022년까지 보고 싶다, 어퍼 바운드를 설정을 하고 모델 연도가 언제 이후부터 보는지 로월 바운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음수도 있었으니까 양수만 보겠다 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거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계산한 총 몇 개가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요거를 할게요. 지금 year diff의 count가 이 데이터에서 year diff가 주어진 대로, 그래서 주어진 year diff를 가지고 차종을 볼 건데 총 10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은 뭐 이 필터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걸로 할게요. 사실 여기에 뭐 디스크립션도 적어야 되고 아규먼트가 뭐가 들어가고 리턴 값은 뭐가 나오고 이렇게 설명을 적어야 되는데 네, 건너뛰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값이 프린트 구문을 해서 제대로 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네. 크기가 이렇게 되고 프린트 구문 하나 더 넣을게요. 총 개수가 몇 개인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탑 10만 프린트를 하고 바나는 네, 이 필터된 데이터를 뽑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모델 연도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3만 개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작년 모델인데 올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경우를 좀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테슬라가 15%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에 문제가 발생했다. 네, 테슬라가 16%. 얘를 올리고 뭐 포드, 스바루,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테슬라 차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데이터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테슬라에서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 모델 Y랑 3가 가장 많은 불만이 있었네요.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 저는 테슬라를 운전해 본 적은 없지만 이게 크루즈 기능이 이렇게 차 속도랑 앞차 간격을 내가 얼마나 설정할지 하면은 이제 악셀 안 밟아도 이제 그대로 쭉 가는 걸 말하는 걸 텐데요. 뭐 이런 거 불만이나 이머전시 브레이킹에 대해서 문제가 많네요. 예를 좀 볼까요? 얘는 뭐 디스크립션인가 봐요. 이게 또 차 불만이니까 얼마나 또 자세하게 적었겠어요.
very dangerous 하고, 근데 뭐 지금 길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오토파일럿이 브레이크 모드가 랜덤하게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내가 차를 이때 받았는데 이게 3,000마일 드라이빙 할 때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 이거는 브레이킹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디스크립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만 접수도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많았고, 차라리 테슬라 나오기 전 거를 한번 볼까요? 2012년에서 2019년까지 보겠습니다. 모델 연도가 2012년에서 19년 사이일 때 이 해는 포함되고요. 스바루가 가장 많고, 그다음 포드, 토요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년 차일 때 포드 뭐 비슷하고 비슷합니다. 만약에 5년 차일 때 포드, 샤볼레, 현대차 이거 값만 봤을 때 같은 해 불만 접수가 처음에는 포드, 뭐 토요타, 샤볼레, 혼다, 닛산 이렇게 있었는데 5년이 지나니까 현대차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한 7년 차 됐을 때 7년 정도 되면은 뭐 불만이 많이 생기겠죠. 포드는 여전히 많고요. 포드는 계속 많네요. 포드 차가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7년이 지나니까 기아차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차 연도랑 사건 발생했을 때 가장 탑10에 보니까 여긴 기아차가 없는데 한 7년이 지났을 때,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기아차가 좀 그래도 순위권을 차지하고 7년이 지나니까 순위권이 더 올라갔네요. 물론 불만이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차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연습하려고 이거를 본 거였고요. 이제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은 사실 뭐 불만이 있으면 검색을 할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케이스가 있는지 막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고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만 접수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잘 정리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많이 찾아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깃허브에 이제 코드를 만들어 놓고 깃허브랑 뭐 웹앱 만드는 오픈소스 데이터, 오픈소스 그 플랫폼 많잖아요. 뭐 그거 활용을 하면 사이트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단에는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나와 같은 케이스가 얼만큼 데이터로 차지하는지 이런 거를 보여줘도 하나의 사이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은 또 자기 불만이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었는지 공유를 하고 그런 것도 다시 또 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런 거 써도 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코딩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 사실 코딩이 어렵다고 해서 뭐 코딩을 진짜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데이터 분석이 좋냐 이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코딩으로 주제가 더 재밌다면 더 유용한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봤습니다. 자꾸 두 번 연달아 테슬라가 안 좋은 차로 결론으로 내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뭐 그런 목적으로 본 건 아니었고 또 다음에 재미난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봐요. 네, 감사합니다.